청담동 재벌가 김치통 출생의 비밀. 오늘 이야기는 서울 청담동의 은밀한 펜트하우스에서 나온 이 한 장의 쪽지에서 시작됩니다. 청담동 재벌가 며느리 한지은이 보낸 쪽지였습니다.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려요. 이번 김장에 새우젓만은 절대로 넣지 말아주세요. 그 붉은 새우젓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제 아들이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입맛 까다로운 부잣집 며느리의 철없는 반찬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한다는 저 높은 담장 너머 청담동 왕 여사의 요새 안에서 벌어진 끔찍하고도 은밀한 살인 예고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작정하고 꺼낼 이야기는 시장에서 흔히 보는 고작 단돈 5,000원짜리 새우젓으로 사람의 목숨을 서서히 앗아가려 했던 어느 재벌가의 끔찍한 살인 레시피에 관한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부엌 냉장고 문을 열어보셨나요?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붉은 김치통 속에도 어쩌면 누군가의 서늘하고 끈적한 사리가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과 함께 버무려져 있지는 않을까요? 제 이름은 김말자. 강남 사모님들이 새벽부터 검은 세단을 타고 줄을 서서라도 사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대박 김치 가게의 주인이자 100억짜리 피비린내 나는 유산 상속 전쟁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목격자입니다. 제 가게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김치통에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 대신 재벌가의 썩어 문드러진 불륜과 뒤바뀐 핏줄의 더러운 비밀,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잔혹한 끔찍한 살인 공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잊으려 애썼던 그 끔찍한 사건은 바로 어제 저녁 제 가게 통유리창이 마치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박살나면서 악몽처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하늘의 검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게의 두꺼운 강화 유리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마감 청소를 하며 바닥을 닦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대걸레 자루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자 셋이 비에 젖은 굶주린 야생 짐승들처럼 가게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젖은 몸에서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오래된 가죽 잠바 특유의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거칠고 무거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진열된 옹기 항아리들이 처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습니다. 쨍그랑, 콰직, 파편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김치 국물과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살육의 현장처럼 시뻘건 국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터져나온 김치에서 풍기는 매캐한 마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 구석 좁은 틈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 쥐고 벌벌 떨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들 누구야? 도대체 왜 이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신고할 거야.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러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깨진 항아리 조각을 군화발로 들여밟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으깨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앞치마 주머니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봉투 틈으로 빳빳한 수표 다발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빗물에 젖은 차가운 가죽장갑 낀 손으로 제 어깨를 으스러지게 짓누르며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말자 씨, 3년 전 그 댁에서 있었던 일 무덤까지 안고 가져가세요. 이건 위로금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입 한 번 더 놀렸다간 이 깨진 김치통 꼴 날 줄 아시오. 그들이 한바탕 태풍처럼 가게를 휩쓸고 떠난 뒤 저는 붉은 국물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을 잃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봉투를 보는 순간 뇌리 깊숙한 곳에 억지로 묻어두었던 봉인된 기억 속 그 여자의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던 얼굴. 검은 생머리에 핏기 하나 없는 파란 입술로 매일 밤 공포에 질린 눈을 하던 한국 여자.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애원하던 그 눈빛. 저에게 김치통을 건네던 그 집 며느리 한지은 말입니다. 도대체 그 집 김치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을 보내 제 입을 막으려 드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피 묻은 돈을 받는 대신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목숨값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그 위험하고 은밀한 이야기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3년 전 제가 처음 그 댁과 거래를 텄을 때부터 느낌이 아주 쎄했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오는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청담동 언덕 제일 꼭대기.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가파른 언덕 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그 집은 사람이 사는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나 차가운 감옥 같았습니다. 높은 대리석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침입자를 감시하듯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갈 때마다 저는 김치 배달원이 아니라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굴욕적인 몸수색을 당해야 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가방 열어봐요. 안주머니까지 다 뒤집어 까보라고요. 녹음기나 카메라 같은 거 숨겨온 거 아니지? 허튼 짓 하다 걸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에 던져지는 수가 있어. 죄인 취급을 받으며 들어간 거실의 풍경은 밖보다 더 기괴하고 서늘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는 시어머니인 왕 여사가 마치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에 낀 굵은 아래 루비 반지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맞은편에는 남산만 한 배를 한만삭의 며느리 한지은이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미인형인 한지은의 무릎은 바닥에 오래 눌려 시퍼렇게 멍들어 보였고 그녀의 검고 긴 생머리가 초라하게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징을 울리고 방울을 흔들며 귀가 떨어질 듯 시끄럽게 굿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향 연기가 거실을 꽉 채워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자욱한 연기 사이로 한지은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한약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는 부적을 태운 재가 섞인 물이라고 하더군요. 그 검은 물을 마시는 지은의 표정은 마치 사약을 받는 죄인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비린내를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자 왕 여사가 흑단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신 안 차려? 내 배 속에 있는 게 누구 핏줄인데 유난을 떨어. 그 귀한 씨를 품고도 계집애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어. 마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할아 먹으란 말이야. 알고 보니 이 집안은 3대 독자의 대가 끊길 위기였고 며느리 한지은은 그저 아들을 생산하기 위한 살아있는 자궁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도구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김장 주문을 확인하러 그 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안 공기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청아백자가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에 흉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피가 줄줄 흐르는 손으로 그 날카로운 파편들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흐른 선홍빛 피가 새하얀 도자기 파편을 붉게 적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밥투정을 핑계로 만삭인 며느리 지은에게 그 귀한 그릇을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지은이가 사색이 되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 보시면 큰일 나요. 제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지은이 제 손목을 낚아채듯 꽉 잡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의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게 시체처럼 차가웠고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러 간 틈을 타 제 손바닥 안에 꼬깃꼬깃하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 트럭 안에서 쪽지를 펴본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물에 번진 잉크 자국 위로 떨리는 한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김장에 제발 새우젓을 넣지 마세요. 넣으면 제 아들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겼습니다. 새우젓을 넣으면 아들이 죽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에 새우젓이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며느리 한지은의 그 절박한 눈빛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려달라는 구조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통 2개를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속임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왕 여사가 주문한 대로 최고급 육젓을 듬뿍 넣은 붉고 진한 김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진한 새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우젓 대신 멸치 액젓과 청각으로 맛을 낸 가짜 김치였습니다. 물을 갈아 넣어 시원한 맛을 내고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제 등 뒤로는 계속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김치통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왕 여사가 매서운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왔겠지? 이번 김치는 아주 중요해. 내 손자 뼈와 살이 될 거니까. 실수하면 자네 가게 문 닫게 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가 시릴 정도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한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론 한지은을 위해 따로 만든 새우젓 없는 김치였습니다. 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왕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천천히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김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행히 냄새는 완벽했습니다.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맛 좀 봐라. 내가 먹어야 뱃속 아이도 먹지 않겠니? 어서 와서 한 입 크게 벌려. 왕 여사는 젓가락으로 시뻘건 양념이 묻은 김치를 집어 며느리 한지은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김치 조각이 마치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이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요.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먹어. 이게 다 널 위해서 큰돈 들여 한 거야. 어디 시어미가 주는데 토를 달아? 어서 받아 먹지 못해. 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높은 천장을 때리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입을 벌려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독약을 삼키는 사람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작아작. 한지은이 김치를 씹어 삼키는 목을 대가 위태롭게 움직였습니다. 그 씹는 소리가 마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대신 오히려 안도한 듯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씹다 뱉은 껌처럼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왜 멀쩡한 거야? 숨이 넘어가야 정상인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저를 노려보며 득달같이 소리쳤습니다. 왕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 이 김치에 뭐 넣었어? 내가 시킨 대로 한 거 맞아? 새우젓 듬뿍 넣으라고 했잖아.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모님. 최고급 육젓으로 맛을 냈습니다. 간이 좀 안 맞으십니까? 제가 맛을 볼까요? 왕 여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있던 김치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마치 살인 현장처럼 낭자해졌습니다. 제 바지 밑단에도 붉은 물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며느리 한지은이 흘릴 뻔했던 피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끔찍하고 더러운 계획을 말입니다. 왕 여사는 며느리의 뱃속 아이를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손자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한지은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새우나 게를 먹으면 기도가 부어올라 호흡곤란으로 쇼크가 오는 아주 위험한 체질이었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그걸 악용해 김치에 몰래 치사량에 가까운 새우젓을 넣어 자연유산을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면서 말이죠.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대를 이을 손자를 그토록 원해서 굿판까지 버렸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 핏줄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추악한 비밀은 한지은이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한 뒤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 소송이 벌어졌거든요. 재벌가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아들은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었던 겁니다. 대를 이을 씨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왕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지은을 데리고 뒤로는 몰래 대리부를 써서 억지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한지은을 속이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자 며느리가 이 사실을 빌미로 재산을 상속받고 자신의 무능한 아들을 쳐낼까 봐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손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이용해 완벽한 사고사를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며느리 한지은과 손자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말입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바로 청담동 100억짜리 씨도둑 전쟁의 전말입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김치통 하나가 그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의 인생과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어제 비오는 밤 저를 찾아온 깡패들은 아마도 그 더러운 비밀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저를 처리하라는 왕 여사의 마지막 발악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 가게 유리창은 깨졌지만 3년 전 제가 살린 그 아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제 김치에는 양념은 들어가도 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지 죽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게 김치 장사 30년 제 자존심이자 철칙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제 양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강남김치 부인이 숨겨둔 수상한 김치 항아리 이야기로 더 독하고 매콤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구더기처럼 꿈틀대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